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친이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오면 어떤가요? 민망하다. 남이사 뭘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글들도 있고요. 베리굿의 조현씨가 무려 179만원짜리 레깅스 입은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입고 신세경씨, 손나은씨, 남자분들도 운동하는 분들 많이 입죠. 반바지 위에 걸쳐서. 김계란씨, 김종국씨. 요새는 무엇보다 등산복으로 입는 유행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 밖에서 외출복으로 입는 분들도 많고요. 레깅스를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되냐 논란이 많지만요, 잠깐 접어두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레깅스를 입은 걸까요? 자, 레깅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700년대라고 해요. 레그, 커버링스 합쳐서 레깅스, 다리를 덮는 물건이란 거죠. 국립국어원 순화어로는 양말바지. 레깅스 처음 등장한 18세기에는 남자들이 입는 거였어요. 슈퍼맨, 배트맨 이런 느낌은 아니고 루이 까또즈라는 말 들어봤어요? 태양왕 루이 14세를 루이 까또즈라고 부르는데, 인물화 같은 거 왜 서양 옛날 그림들 보면 타킹 같은 남자들이 쫄쫄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군인들이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신발이 그때는 낮았으니까 진흙이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게 가죽 같은 걸로 덧대고 헝겊을 말아 올리고, 이런 걸로 처음엔 레깅스가 쓰였어요. 이렇게 흘러오던 레깅스의 역사에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터닝 포인트가 기묘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자, 힌트가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세기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왜 레깅스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냐? 많은 전문가들이 오드리 헵번 덕분에 레깅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일단 잠깐 뒤로 좀 접어두고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아까 두 가지 터닝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다른 한 가지가 러버, 사랑 말고 고무 부족 현상입니다. 이거 아니고 고무 부족. 지난번에 롤렉스 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20세기 초반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고무 부족 현상에 시달립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전쟁에 쓰이는 무기나 물자에 고무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방독 마스크, 하다못해 자동차 타이어, 탱크 같은 데는 수백 킬로그램의 고무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고, 전함 같은 경우에는 톤 단위로 고무가 들어간대요. 이래버리니까 고무가 다 모자란 거예요. 그 많은 고무를 쉽게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각국이 고무를 대체할 물건을 만드는데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58년에 세기의 발명이 나타나죠. 조셉 시버스라는 미국 화학회사 듀폰사의 섬유화학자가 습한 쫄쫄이라고 부르는 라이크라 섬유라는 걸 개발합니다. 잘 늘어나는 섬유예요, 일반 섬유보다. 원래는 이게 고무를 대체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정말로 의외의 분야에서 쓰임새가 나타납니다. 바로 패션이에요. 아마 그땐 몰랐겠죠. 고무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 만든 라이클라가 얼마나 나중에 패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근데 아까 오드리 헵번 얘기했었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랑 고무 부족 현상 때문에 만든 라이크라,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 시절에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적인 패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는 스타일마다 유행을 시켜서 입은 의상을 도맡아 협찬했던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지난주에 놀면 뭐하니에서 광희가 입고 나왔었던 지방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지방시가 원래는 파리에 그냥 잘 나가는 디자인 하우스 정도였는데, 오드리 헵번한테 협찬을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드리 헵번은 그럴 정도로 하나의 브랜드를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킬 정도로 당대 패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 헵번이 퍼니페이스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탈리아의 에밀리오 푸치라는 디자이너한테 의상을 협찬받습니다. 카프리 팬츠라는 바지였어요. 그때는 사실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심지어 패션의 중심 파리에서도 바지 입고 오는 여성은 입장을 금지시키는 그런 장소도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바지를 입는다고 해도 통이 넓은 바지들이 유행이었고요. 근데 이런 시절에 오드리 헵번이 딱 붙는 팬츠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유명해지죠. 충격적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지점에서 라이크라 섬유가 쓰이기 시작해요. 라이크라가 신축성이 있으니까 딱 붙는 바지 만들기가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오드리 헵번 오마주처럼 세계적인 페피들이 딱 붙는 바지를 입고 세계적인 패션 잡지들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레깅스죠.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의 쫄바지가 현대 레깅스의 원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오드리 헵번이랑 고무 부족 현상이랑 이 두 지점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이 유행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레깅스 유행도 점차 잠이 들기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레깅스의 유행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웨어 패션 브랜드 뭘까요? 나이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이키가 리복한테 따라잡혔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리복하면 샤키로닐, 크로스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에어로빅이 대유행하던 시절입니다. 에어로빅.
에어로빅.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에어로빅 열풍이 불어요. 알죠? 그 에어로빅 복장. 딱 달라붙는 거. 제인 폰다라는 미국 배우가 에어로빅 홈비디오를 내놓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에어로빅 열풍이 붑니다. 그야말로 뭐 대유행이 됐는데 이때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었어요. 딱 붙는 지금 우리 생각하는 에어로빅복이죠. 레깅스가 에어로빅복 용도로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봐요. 동작이 자유롭고 무릎이 나오지도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계속해도 엉덩이가 막 펑퍼짐해지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리복이 당시 에어로빅과 프리스타일이라는 걸 내놓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덕분에 그 위세 등등 했던 나이키를 꺾었을 정도니까 당시에 에어로빅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냐 이걸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열풍 뒤에 일상에서도 레깅스를 입는 페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비운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입니다. 지금도 윌리엄 왕세 손의 아내 케이트 미들턴이 뭘 입고 나가기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왕실 사람들이 뭘 입으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데 윌리엄 왕세 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가 왕실 페피의 시초격인 거죠. 근데 이분이 살아 생전에 파파라치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 비운의 죽음도 파파라치와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분이 레깅스를 입고 다녔어요. 일상복으로. 그리고 그 사진이 파파라치에 의해서 찍힙니다. 그 사진이 엄청 돌아다니고 일상에서 레깅스를 입는 패션이 당시에 좀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걸 입은 사진이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레깅스 하면 운동용이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그냥 쫄쫄이였거든요. 쫄쫄이 입어봤어요? 땀 흡수가 잘 안 되고 통풍도 나쁘고 고무줄 밴드 하면 그 밴드 한 부분만 이렇게 빨개지고 조이고 막 이렇게 불편했잖아요. 신축성이 있다는 장점 말고는 단점이 꽤 많았던 거죠. 사실 나이크라는 보통 다른 섬유들이랑 섞어서 쓰거든요. 라이크라는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직 뭐 땀 흡수, 통기성 이런 게 좋은 기능성 섬유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는. 라이크라랑 기본적으로 섞을 재료 자체가 부족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입기 좋은 레깅스에 대한 이걸 개발해야겠다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기도 하죠. 한 대기업 패션 연구소에 물어보니까 그땐 이랬대요. 라이크라 섬유 쫄쫄이 원단을 4장을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앞뒤. 그래서 붙이고 몸매가 드러나고 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레깅스가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때 힙합 바지가 유행할 때예요. 한국에서는 하의가 아니라 윗도리가 달라붙는 게 유행이었어요. 쫄티 알아요? 연예인들 엄청 입고 나오고. 아무튼 그때 캐나다에서 요가복계 샤넬, 요가복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한 브랜드가 생겨납니다. 레깅스가 운동용으로만이 아닌 일상으로도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어요. 그 브랜드 이름이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을 창업한 사람은 원래 서핑이나 스노우보드나 스케이트보드용 옷 만드는 기능성 의류 만드는 캐나다 출신 사업가 칩 윌슨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갑자기 웬 사업가 아저씨 얘기를 하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요가 수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옷 만드는 사람이니까 요가하는 사람들 옷차림을 이렇게 본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가 하려면 어때요? 동작이 막 많잖아요.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때 면티, 면바지 이런 걸 입고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면티가 땀나면 어때요? 달라붙잖아요. 젖어서 늘어지고. 근데 막 이렇게 하면 막 동작이 자유롭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옷이 불편해서 막 사람들이 낑낑대고 있었던 거죠. 칩 윌슨이 그걸 본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서핑이나 보드복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옷들이 기능성 의류가 많잖아요. 거기에 차가 난 겁니다. 요가복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원단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어요. 몸에 붙지만 조이지 않으면서 통기성도 좋고 땀도 잘 흡수하고 이런 건 없을까?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에 시장에 없던 물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이 브랜드 레깅스를 자기네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버터처럼 부드럽고 편안하다. 편하고 예쁘고 기능성이 좋은 레깅스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옷이 예쁘고 편하니까 일상에서도 입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셀럽들이 평상시에 레깅스를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파라치한테 찍히고 그 사진이 번지면서 유행이 막 급속도로 확산된 거죠. 미국에서도 그때 논란이 생겼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안 입던 걸 막 입고 나타나고 딱 벗고 좀 민망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입고 다녀도 되냐, 저렇게 입어도 되냐. 학교에서도 뭐 레깅스 입고 오는 학생들은 등교를 못한다. 심지어 어떤 항공사는 레깅스 입고 오는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레깅스가 논란이 됐지만 급성장하니까 브랜드가 계속 큰 거예요. 급기야는 2018년 기준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다음으로 룰루레몬이 세계 5위 스포츠웨어 브랜드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능성을 강조한 레깅스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유명해지고 또 비슷한 논란도 생기고요. 단지 레깅스가 예쁘고 편안해서만 인기가 있었을까요? 요즘같이 바쁘고 각박한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짬을 내서 운동을 한다.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좀 물질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여유가 있어야 또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멘탈리티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더라고요. 시간과 돈을 들여야 몸을 가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장으로 다닌다, 레깅스 입고 편안하게 다닌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여유 있는 사람이야,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상징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유명 레깅스 브랜드의 경우 타겟 소비자층이 20, 30대 직장인 여성 그리고 고소득 30대 남성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레깅스가 요즘에는 남성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일찌감치 카니에 웨스트, 데이빗 베컴 이런 사람들이 레깅스 입고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찍혔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레깅스 입어도 멋있네? 근데 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같은 인류가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남성 소비자를 레깅스의 타겟 소비자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남자 레깅스가 전체 매출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나이키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도 아직 여성복 점유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남자들 중에서도 레깅스 입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성들은 이미 즐겨 입고 더 입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도 본격적으로 레깅스를 입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레깅스 마케팅에 더 힘을 주고 또 레깅스 패션은 앞으로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